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 통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대구시 공무원 투기 의혹으로 번진 연호지구 논란을 다뤄보고요. 두 번째는 대구 시의원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의회가 멈췄다는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오인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진 경산의 고교생 정유혁 군의 일주기 소식입니다. 매주 연호지구 관련 소식이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김대권 수성구청장 관련성이 언급된 후 이번에는 대구시 공무원 중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확인된 사례가 있다고요. 네, 우선 지난주 전해드린 김대건 수성구청장의 사례는 수성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 구청장의 배우자가 연호지구내 농지를 사 LH에 넘기면서 1억 상당의 차익을 본 사실이 확인돼 투기 의혹인 것에 대해 경찰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려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어서 대구시 간부 공무원 한 명이 연호지구 내 빌라를 샀다가 LH에 넘긴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대구시의 한 공무원은 2016년 연호지구 내 빌라를 매입했다가 빌라가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면서 토지보상비로 2억 9천여만 원을 받았고 조성 원가의 80% 수준으로 이주자 택지도 받게 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평소 지병관리와 전원 생활을 위해 빌라를 취득한 것이고 취득 당시 개발사업과 무관한 부서에 근무해서 내부정보 취득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대구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체 조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 공무원의 투기 의혹까지 일면서 시민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조사를 주문하고 있다고요. 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 공무원의 연호지구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연호지구에 들어선 이상한 빌라도 수상하고 이 빌라에서 전원 생활을 보내기 위해 신축 중인 빌라를 사고 팔았다는 공무원의 해명도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다면서 투기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만한 상황에서 대구시 자체 조사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공무원뿐 아니라 여럿이 조직적으로 가족이나 차명을 통해 매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전면적인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으론 공무원 노동조합이 대구시가 현재 진행 중인 자체 조사에 반발하며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가 실시하는 조사가 개인 동의 없이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는 것은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 투기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권영진 시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 대구시 의원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과 이후 상황까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 18일 대구시의원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의회는 16일부터 281회 임시회 회기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시의원의 확진으로 18일부터 이틀 동안 청사 소독 등을 위해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의회와 방역당국 설명을 종합을 하면 해당 시의원은 가족 중 한 명이 증상을 보이고 본인도 가벼운 증상이 느껴져서 17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18일 새벽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구시의회는 16일, 17일 잇따라 본회의가 열렸는데 해당 의원은 16일 회의에는 출석했지만 17일 회의에는 불출석했습니다. 때문에 16일 회의에 참석한 권영진 시장과 강은희 교육감 등도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장과 교육감 외에도 검사를 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대구시 의회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대구시의회는 확진 판정을 받은 시의원 외에도 모든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시의회 관계자 173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했고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역학조사관 의견에 따라 7명은 자가격리하도록 했고 향후 밀접 접촉자는 아니어도 의원과 직원의 건강 상태를 관찰해 상황에 맞춰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22일 월요일부터는 임시회 일정도 정상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18일, 19일에 나눠있던 추경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를 모두 22일에 몰아서 진행하고 예정했던 대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틀간 회의를 하지 못한 만큼 회기가 길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불식이 됐지만 하루에 모든 안건을 처리해야 해서 꼼꼼한 예산안 심사가 가능할지는 물음표가 따라붙게 됐습니다. 네, 끝으로 지난 3월 18일이 작년 코로나19로 오인이 돼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진 경산의 고등학생 정유엽 군의 일주기였는데요. 정군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고요? 네, 정유엽 군이 숨진 지 꼬박 1년이 됐습니다. 정군은 지난해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코로나19로 오인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졌는데요. 일주기를 앞두고 정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는 지난달 22일부터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약 380km를 걸으며 공공의료 확충과 아들 죽음의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성재 씨는 18일 청와대에 도착해 청와대 관계자와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요. 곧장 경산으로 내려와 남매지 야외 공연장에서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추모제에는 정군의 부모님과 형제를 비롯해 생전에 그를 기억하는 친구들과 시민 120여 명이 참석한 채 정군을 추모하고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정군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380km를 걸어간 정군 아버님의 마음이 시민들에게도 잘 전달돼서 정군의 죽음이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점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유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